네, 안녕하세요. 드림플래너 김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름휴가 다녀오셨나요? 저는, 조금 일은 여름휴가를 보내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를 했는데요. 음, 제가 지금 이제 신랑이랑 떨어져서 독방육아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신랑이 지금 해외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다음 이직을 할 때는 한국으로 다시 들어왔으면 좋겠다. 왜냐면 아이들도 어리고 부부가 오랫동안 따로 떨어져 사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으니 한국으로 이직 자리를 알아봐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 얘기는 이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지 더 먼 타국인 인도네시아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직 절차를 밟고 있어가지고 잠깐 한국에 들어와서 휴가를 즐겼는데요. 음, 제가 이런 얘기를 주변에 하면요, 주변의 반응은 어떨까요? 와,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걸 이해하고 보내줬어요? 어떻게 그걸 허락했어요? 막 이러면서 주변에서 굉장히 놀라워해요. 왜냐면 이제 아이들도 어리고, 저도 이제 일을 하고 있고, 이제 부모님, 양가 부모님의 도움 없이 제가 이제 독방육아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들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사람은 이해를 해서 될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랑 신랑의 예를 들어봐도 저희 둘이 이제 30대 후반에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산지 6년 정도 됐는데 30대 만나기 전에는 각자의 인생을 30년 이상을 각자 따로 떨어져서 산 거잖아요. 각자의 자리에서 일을 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 환경에서 커오고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커온 개체들이 한 가정을 이루어서 갑자기 6년 만에 하나의 생각으로 하나의 뜻으로 뭔가 이제 일심동체의 마음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부부가 어떻게 서로를 받아들이고 이해를 할까를 봤을 때, 아, 부부나 이 사람은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가치관을 인정을 하는 것부터 시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읽었던 리더의 안목이라는 책에서 인간은 건축물로 비유를 해서 4단계로 나뉘어진대요. 근데 이제 가장 겉으로 드러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능력, 능력, 이제 표현 기술, 뭐 이런 것들, 스펙적인 부분이겠죠? 근데 가장 깊숙하게 안에 잠재되어 있는 게 우리의 잠재 의식이래요. 그러니까 잠재 의식이라는 게 바로 가치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 무의식 중에 하는 말들이 내가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을까를 곰곰이 따져봤을 때 내가 살아온 가정 환경, 내가 겪어온 학교 생활, 그리고 사회에서 만난 친구나 상사들, 뭐 멘토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겪어오면서 내 안에 그냥 누적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내가 표현하는 말, 내가 행동하는 이런 나오는 액션들 이런 것들이 내 은연중의 생각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가치관인데 아직 다듬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잠재 의식 속에 그게 계속적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엄마한테 항상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자도 일을 해야 한다. 아무리 가정이 있고 아이를 키우는 주부라도 자기의 일이 있어야 여자의 인생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말을 끊임없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한 것을 제가 놓지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가졌던 일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발전시키고 이어갈 수 있을까를 꾸준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무의식 중에. 놀고 있으면 뭔가 불안하고, 놀고 있으면 뭔가 내가 잉여가 되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부모님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사고방식을 주입을 받아왔던 거죠. 은연중에.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더 다듬어지고 정돈된 것들이 나의 가치관으로 표현이 되고 그 가치관은 누구에게나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게 아직 내 언어로 다듬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분명히 내가 받았던 그런 영향들, 사고방식이라든가 뭐 누군가의 조언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무의식 중에는 계속적으로 그게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랑을 이제 빗대어 봤을 때 저희 신랑의 이 무의식 중에는 일단은 가정에 대한 그런 것보다는 지금 당장 현재 상황에서 자기가 쫓을 수 있는 가장 큰 목적인 돈을 많이 버는 것. 지금 이제 국내에서 머무는 것보다는 해외에 나가서 자기의 조금, 스펙을 쌓고 커리어를 쌓는 것이 자기의 그런 뭔가 이제 회사의 경력을 봤을 때 조금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아니 당신은 우리는 안 보이냐 처자식은 여기다가 한국에 떨어뜨려 놓고 혼자 그렇게 나가서 일을 하면 좋냐라고 이렇게 따지게 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말할까요? 다 이게 처자식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을 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가치관이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면은 부딪힐 수밖에 없더라고요. 싸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사람의 그 가치, 내재되어 있는 그 가치를 인정을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정에 조금 충실하고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보다는 본인의 커리어를 쌓고, 조금 돈을 많이 축적을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을 하는 게 가정한테 더 보탬이 된다라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상위 가치관이 돈, 경제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그런 가치관이 이렇구나, 이렇게 형성이 되었구나 라고 인정이 되니까 그 사람이 우리한테 소홀히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떠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보고 싶지 않아서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조금 더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서 이런 길을 선택을 했구나 라는 게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가장 상위에 있는 그 돈이라는 가치를 내가 제한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 정도의 돈이면 여기 한국 생활에서는 오빠가 이 정도의 그 경제 수준을 유지를 하면서 우리가 이 정도로 쓰면은 훨씬 더 이런 생활을 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뭔가 이런 논리가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장 사람을 바꾸기 힘든 단계가 바로 이 잠재의식인데, 그래서 그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잠재의식을 파악을 한다면 가장 빠르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게 바로 가치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라든가 그 잠재의식을 내가 깨는 순간, 그것을 알아채는 순간 그 사람은 동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은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생긴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것을 건드려 주거나 그것을 깨워주면은 서서히 사람은 변화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혹시 주변에 조금 변화시키고 싶거나 뭔가 나의 말을 좀 관철시키고 싶은 그런 대상이 있다고 하면은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한번 면밀히 살펴보세요. 그 사람은 어떤 거에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가, 어떤 가치에 무게를 두고 있는지를 조금은 더 살펴보셔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걸 조금씩 건드려 준다면 아마 그분은 동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설득하는 기술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가치관의 핵심 굉장히 중요하니까 일단 먼저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가치관을 들여다보시고 나라는 사람을 조금 인정을 하고 그래야지 다른 사람의 가치관도 보이고 인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여러분들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시간 귀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